네, 2020년 11월 20일 하디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급하게 좀 내용 자체가 나왔는데, 미 재무부에서 이제 회사채 매입을 중단을 결정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지만은 좀 이해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어, 회사채에 대한 구조부터 조금 이해하고 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하디슈 제목, 미 회사채 매입 중단 결정입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 상황부터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문우신 재무부 장관은 PMCCF, SMCCF, MLF, MSLP, 그리고 TLF 등 총 5개의 대출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힘. 팬데믹 이후 미 연준은 회사채 및 지방채 신용시장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일부 금액을 미 재무부가 보호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왔다. 대출 프로그램이 연말 종료되는 가운데 미 연준은 연장될 것을 시사했으나 미 재무부는 이를 거부한 것. 미 재무부는 사용되지 않은 4,550억 달러는 연말 이후 연준이 상환해야 한다고 밝힘. 그러니까 재무부가 어떻게 보면 연준에게 돈을 토스한 거죠. 그리고 회사채 관련해서 매입 자체를 밝히고 시장 자체가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나온 내용 중에 이제 PMCCF, SMCCF가 회사채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다소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일전에 제가 이제 PMCCF, SMCCF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한마디로 이제 회사채를 매입하기 위해 유동화 기구, SPV가 있는 거예요. 기구가 하나 있고 이 기구를 통해서 회사채 자체를 매입을 하는 거죠. 재무부는 달러를 조달하고, 그죠? 이 달러로 이제 회사채 자체를 매입을 하는 겁니다. 상황 자체가. 그래서 최근 이슈 중에 어떤 게 보면은 이제 하이힐드 채권에 대한 어떤 수요도 자체가 굉장히 급등했었던 거는 연준에 대한 이제 회사채 매입 자체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본 거예요. 근데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중단이 이루어진다면은 미중시에 대한 영향 요소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PMCCF, SMCCF에 대한 차이 자체를 보면은 유동화 과정에 대해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은 결국은 회사채 매입 자체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똑같은 기구입니다. 다만 이제 SMCCF는 어떻게 보면 유통 단계가 한 달이 걸치는 거고 PM은 직접 기구를 설립해 갖고 더 많은 양에 대한 회사채를 매입하겠다는 어떤 과정이었어요. 지난 6월 29일이었죠. PMCCF 운영 개시 발표를 하고 나서 미 증시가 8월 두 달 동안 이제 급등하는 상황이 펼쳐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세 자체가 이를 거부한 거에 대해서 시장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부터 있었던 과정을 일단은 좀 보도록 하죠. 팬데믹 상황에서 이제 특별기구 설립하고 그리고 확대, 매입 대상 및 투기 등급 확대, 뭐 계속 내용이 있었죠. 그리고 6월 29일 날 PMCCF 개시 발표, 더 많은 양을 확대하겠다. 이 목적으로 발표까지 이루어졌었어요. 미증시가 상승에 대한 랠리 기조를 탔던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과정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재무부에서 추가적으로 12월 말까지 있을 어떻게 보면은 연장에 대해서 거부 발표를 했다. 이 부분은 좀 집중을 해야 될 내용이에요. 자, 그럼 재무부의 현 상황, 긴급 대출 프로그램 중단 결정에 대한 이유는 시장 안정화의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회사채 스프레드, 굉장히 어려운 용어지만 스프레드에 대한 안정화, 뭐 이런 부분도 평가되는 부분이고 위기 이전의 수준 상황까지 어떻게 되면은 스프레드 자체가 회복됐다는 명분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지금 예상치 못한 미 재무부 결정으로 불확실성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긴급 대출 프로그램 연장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아직까지는 거부를 한 거기 때문에 완전히
완전하게 이제 X는 아니죠. 자,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으며 지난 3월 통과된 추가 실업수당이 연말에 종료, 임시 예산이 11월 11일 종료되는 가운데 내년 9월까지 사용할 예산을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 자, 미 재무부 대출 프로그램 연장 거부는 정권 이양 과정에서 생기는 불확실성으로 판단, 추가 부양책에 대한 양당의 의견차가 큰 가운데 협상 과정의 일부로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협상 과정의 일부다. 네, 협상 과정의. 추가 부양 자체가 이제 상원 하원으로 나뉘는데 이 일부 자체로 이제 재무부에서 거절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미 재무부의 결정은 시장의 예상을 벗어나는 발표만큼 길게는 차기 정권 출범하는 1월 20일까지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준이 급 대출 프로그램을 통한 매입 규모는 작지만 연준이 하방을 차단해 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을 지지해 줬기 때문이다. 자, 지금 부양 정책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계속 딜레이 되는 상황에서도 엄청난 하방에 대한 장은 연출하지 않는 게 연준이 이런 기대감을 지지해 준다. 이렇게 평가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놓인다는 겁니다. 자, 코로나19 제약 사안에 따른 셧다운과 부양책 지원 가능성 감안 시 중소기업 자영원 재정난은 불가피, 팬데믹 이후 예금 증가 및 규모 확대되면서 대출 여력은 존재하지만 잠재 리스크 감안 시 적극적인 대출 확대 정책을 펼치기 어려운 상황. 자, 그러면은 지금 회사채 매입 중단 자체가 이제 기정화될 경우, 아직 기정화까지는 아니에요. 예, 일단은 거부만 한 거니까. 하일드 및 BBB 등급 채권 스프레드 확대로 자본 손실이 우려됨. 자, 스프레드 자체가 확대되면은 자본 손실이 우려됨. 자, 그럼 시장에 대한 불안 요소가 굉장히 커지고 미 증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재차 하락 요소를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일 저희가 이제 나스닥을 좀 평가할 때 미증시 자체죠. 미증시가 최근에 이제 백신 대선 해갖고 말들 굉장히 많았는데 어쨌든 단기성 이슈에 행당이 됐지만은 지금 기존에 이제 채권 스프레드 관련해갖고 그 회사채 매입 관련해갖고는 규모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 미 증시에 대한 시황에 대한 랠리를 보자면은 9월 이후 어떻게 보면은 부양 정책에 대한 실망감, 다시 상승감, 실망감, 그리고 미 대선, 그리고 지금 장세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부양 정책 자체가 이제 재무부에 대한 또 실패가 올 시, 그죠? 이를 거절할 시, 다시 한번 매도세에 대한 수급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탈점 자체를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제 채널에 대한 구성 요소 자체는 좀 포커스를 그려놨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이죠. 단기 어떻게 보면 지지 추세 때 이 부분을 좀 평가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높지만은 지금 상단에 대한 고점 파동이 이제 몇 차례 부딪힌 자리이기 때문에 상황 자체가 이 이탈점이 연출이 된다면 추가 하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하방에 대한 그림 자체는 일정과 같은 이런 그림이에요. 아시겠죠? 같은 그림입니다. 다만 이탈 지점부터 체크를 하자는 게 초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시황 자체는요, 좀 중기적으로 1, 2주간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아요. 이 시황 자체는. 지금 오늘 이제 외신 시황 자체가 두 가지가 있었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부양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시사하는 그 부분도 있지만은, 재무부에 대해서 거부하는 상황 연출도 있을 만큼 혼조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이탈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전일 제가 이제 저점에 대한 방송 중에 평가 자체가 저점 나올 가능성 높다고 생각하고 이 단가 내에서 매수 위치 값을 좀 고수를 했었는데 이제 5틱, 7틱 차로 좀 체결이 안 되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연출됐지만은 이 가능성, 이 저항에 대한 포인트, 이 가능성 제기되는 만큼 그 부분을 좀 평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도 포커스 다시 맞출 시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단기적인 시황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탈점 기억하시고요. 이탈타점 이어지면은 이제 하방권으로 또 다시 들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방권으로 시황에 대한 전개가 그럽니다. 이 안에서 차트를 이제 또 분석을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아시겠죠? 시장 굉장히 번잡하지만은 어쨌든 오늘
시장 자체는 이제 단발적 시황은 좀 아니라고 평가를 합니다. 계속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거부 행사만 한 거니까 체크를 하고 여러분한테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뀌는 내용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알아야겠죠. 중요한 거는 연말까지 12월 31일까지 있었던 거에 대해서 당연스럽게 연기될 줄 알았던 회사채에 대한 대출 프로그램 자체가 거부를 당했다. 이게 오늘의 시황입니다. 그 카트에 올린 내용 중에 PMCCF, SMCCF에 대한 용어 자체는 굉장히 어렵지만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회사채를 매입하는 기구다. 다만 PM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는 연준에서 이런 뜻으로 인지하시면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고요. 오늘 이탈점 자체 굉장히 신경 쓰는데 지금 단기 이탈점 자체도 하나가 제시가 돼요. 단기 이탈점 자체도. 단기 이탈점 좀 보자면은 이파동이죠. 이파동. 예, 이파동. 단기 이탈점 자체는 19,035포인트 이탈 자체가 나와야지 가능성 자체가 놓입니다. 가능성 자체가. 그때부터 하방권에 대한 추세 돌입할 가능성 높으니까 그때 포커스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금일 시황 한 번 더 체크하시고 카페 들어오시면은 이 뉴스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두 개 올렸는데 좀 중요한 부분, 이 부분만 올리고요. 어, 한국은행 관련해서도 내용을 좀 올렸어요. 내용이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양적 완화에 대한 시도 자체를 좀 더디게 하고 있는데 어, 이 관련 내용도 한 번씩 체크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하겠죠. 자, 이 부분 체크하고요. 카페 들어오시면 해외 선물 관련해갖고, 이제 지표, 그리고 차트 수급 분석, 당일, 이런 부분 계속적으로 제공 드리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고요. 여러분들, 많은 교육, 많은 영상 자료 제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